열병식을 바라볼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시 주석 오른편엔 푸틴 대통령이, 왼편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坚决反对一切形式的霸权主义和强权政治。 새 정상은 막루 중앙에서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 시기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을 상대로 한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는 역사적 장면이 됐습니다. 시 주석은 때때로 김 위원장과 또 푸틴 대통령과 서로 몸을 기울인 채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의 버금가게 예우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상들을 맞이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다가오자 앞으로 걸어나가 두 손을 맞잡았고 정상들의 이동 때도 가장 앞줄에 내세웠습니다.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뒤 리셉션에서도 역시 시 주석 내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오찬을 가졌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공식적인 3자 회담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중러 연대는 사실상 공식화됐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교환했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집권 14년 만에 처음이자 북한 정상으로는 45년 만에 오른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수령 유일 영도 체제에서 파격적인 선택을 한 셈인데 중국, 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겁니다. 인민복 대신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김 위원장을 시진핑 주석이 두 손으로 악수하며 환대했고 부인 펑리 위안 여사는 한국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시종 친분을 드러내며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기념 촬영에서도 북중러 새 정상이 첫 번째 줄 중앙에 위치했고 시 주석 부부 바로 옆에 김 위원장이 섰습니다. 다만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동행한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은 홀로 행사장에 왔고 딸 주에도 막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함께 선 건 1959년 열병식 이후 처음으로 6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 주석 등에 밀려 마오쩌둥 옆쪽 네 번째 자리에 섰던 거에 비하면 확연히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대항해 나가는 데서 상당히 외교적 자산을 공고히 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정상 외교를 펼치며 영향력 확대를 노릴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5,459기,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공식 핵보유국입니다.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re trying to do with Russia and with China is denuclearization, and it's very important. 북중러로 묶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북아 핵군축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엔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협상력을 높인 북한이 북중러 연대를 뒷배삼아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북중러 핵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북미 대화나 또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좌우되겠죠. 북중러 연대가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면 미국의 위협 인식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동맹인 우리나라에 더 많은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같이 견제해야 된다라면서 한국한테 책임과 비용 분담을 더 증대로 요구해 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과의 안보 비용 협상은 물론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 대통령실은 국제 정세가 워낙 복잡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전승절 연회가 끝나고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북러 정상.
서로 상석에 타라고 권하며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 함께 타고 회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먼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감사를 표했고 김 위원장은 형제의 의무라며 화답했습니다.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확대 회담에 이어 두 정상의 1대1 회담까지 2시간 반 동안 이뤄진 회담에선 북한의 파병 대가를 협의하고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과 인력 추가 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진 북한으로서는 경제 협력과 군사기술 지원 등을 보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량의 정제유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또 대량의 식량들을 들여오는 이런 1차적인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회담이 끝나고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차량 탑승 장소까지 배웅하고 두 손을 맞잡으며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고 김 위원장도 수락했다며 일정은 추후에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덕에 일본을 물리쳤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자신의 SNS에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해에 대해 시 주석이 과연 언급할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열병식 자체에 대해선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왜 열병식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며 자신이 보기를 바랬을 것이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북중러 공조가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반미 모의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모두와 관계가 좋다면서 특유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all of them is very good. We're going to find out how good it is over the next week or two. 그러더니 펜타닐 원료 제조 혐의로 중국의 화학업체를 즉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중러 정상들과 친분을 과시했지만 결과는 이들의 반미, 반서방 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가 결국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